이 정권은 앞날이 어둡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올해 5.18 기념식이 반쪽이 됐죠.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을 금지하자 유족들과 5월 단체들이 참석을 거부했습니다. 박승춘 보훈처장은 보훈처 직원들, 상위 군경회 사람들 등 644명을 돈 주고 동원해서 빈자리를 메웠죠. 5.18 기념식은 주인공들이 빠진 껍데기 행사로 전락했습니다. 박승춘 보훈처장은 강력한 반대 여론 때문에 이 노래를 부르게 할 수 없다고 여러 차례 말했죠. 그런데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찬성하고 있다는 걸 이 사람은 모르는 모양입니다. 노래는 살아 숨쉽니다. 이 노래가 국민들 가슴속에 살아있는 한 이 땅의 민주주의는 후퇴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이 노래를 공식 석상에서 못 부르게 한다면 피땀 흘려 일궈낸 민주주의 그리고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모욕하는 일입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 지난주에도 들으셨는데요. 한 번 더 들으시겠습니다.
네, 임을 위한 행진곡은 아리랑처럼 모든 이 가슴속에 살아있는 노래, 애국가처럼 누구나 아는 노래, 그리고 버마, 태국, 일본, 중국 등 세계가 함께 부르는 노래입니다. 가사를 쓴 백규환 선생님은 말씀하셨죠. 나는 이 노래에 대해 저작권을 갖고 있지 않다. 이 땅에서 새날을 기원하는 모든 민중의 것이 됐기 때문이다. 네, 임을 위한 행진곡 함께 들으셨습니다. 음악 듣는 동안 우유 캡틴님께서 질문 주셨네요. 아까 들은 피아노 곡 제목. 문희정님이 벌써 답을 올리셨군요. 이루마시 피아노 연주로 들으신 사랑이 떨어졌을 때 5월의 노래의 원래 멜로디인 거죠. 예. 네, 5.18 민주화 운동이 무엇입니까? 80년 5월 전두환, 노태우 등 정치 군인들이 정권을 탈취하려고 쿠데타를 일으키자 시민들이 저항한 사건입니다. 신군부의 잔인한 사륙에도 굽히지 않고 시민들이 합심해서 해방 공동체를 이룬 빛나는 역사입니다. 광주 시민들이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87년 6월 항쟁으로 민주화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단시일에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고 국제사회가 부러워하죠. 이것도 따지고 보면 5.18 민주화 운동 덕분입니다. 5.18 기념식에서 이 노래를 함께 부르는 건 자기 나라 군인들이 자기 나라 국민들을 총칼로 짓밟는 이런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다짐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이건 광주만의 문제가 아닌 거죠.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모든 국민들이 입을 모아 이 노래를 함께 불러야 합니다. 박승춘 보훈처장은 국론이 분열된다고 자꾸 핑계를 대는데 정작 국론을 분열시킨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 노래를 금지해서 5.18의 정신을 부정하고 민주화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사람이 바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는 것이죠. 말 한마디로 국론 분열을 막을 수 있는 대통령이 계속 침묵하고 있는 건 참으로 답답한 일입니다. 박승춘 보훈처장은 아첨을 일삼으면서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려 세월호의 비극을 악화시킨 장본인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중책을 맡겨놓은 채 표류하고 있는 대통령이 불쌍할 지경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이 국가가 아닌데도 꼭 기념식에서 같이 불러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시벨리우스의 핀란디아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벨리우스의 조국 핀란드는 이웃 러시아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러시아 황제는 핀란드의 자치권을 폐지하고 언론을 탄압하고 러시아어를 강요하는 등 온갖 핍박을 가했죠. 시벨리우스는 1899년 호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이 곡을 발표해서 핀란드 국민들이 열광적인 갈채를 받았습니다. 핀란드인의 저항을 호소하는 듯 열정적인 음악이 넘쳐나기 때문에 러시아 정부는 연주 금지령을 내렸죠. 그러나 1904년 핀란드 국민이 일으킨 대파업에 러시아 정부는 한 걸음 물러섰고 이 곡도 해금되어 핀란디아라는 제목으로 당당히 연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벨리우스의 핀란디아, 헬싱키 필하모닉과 폴리테크 남성합창단이 연주합니다.
오 핀란드여 보아라, 날이 밝아온다. 밤의 두려움은 영원히 사라졌고 하늘도 기뻐 노래하네. 나 태어난 이 땅에 아침이 밝아오네. 핀란드여 높이 일어나라. 오 핀란드 나의 조국. 핀란드 사람들은 지금도 이 핀란드 송가를 부르며 조국에 대한 사랑을 나눕니다. 그러나 핀란디아는 핀란드 국가가 아닙니다. 이 노래를 새로운 국가로 하자는 의견이 대두했지만 기존 국가와 혼동할 우려가 있어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국가로 하자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5.18 기념식에서 자연스레 부르도록 그냥 내버려 두란 말입니다. 네, 지난주 정샘님이 듣고 싶다 하신 음악 전해드릴게요. 영화 피아니스트. 2차 대전이 일어난 직후인 1939년 폴란드 바르샤바. 유대계 피아니스트 블라디슬로프 스필만은 인기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쇼팽의 야상곡을 연주합니다. 바로 그 순간 스필만이 연주하던 라디오 방송사가 폭격을 당하지요. 나치 세력이 폴란드에 들어오자 스필만과 가족은 죽음을 향한 기차에 몸을 싣게 됩니다. 네, 영화 피아니스트는 2차 대전의 폐허 속에서도 음악의 힘과 인간의 온기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었죠. 영화 앞부분에 나오는 쇼팽의 야상곡 C샵 단조, 블라디슬로프 스필만 그 영화의 모델이 된 그 피아니스트 스필만의 1977년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네. 영화 피아니스트에 나오는 쇼팽의 왈츠 스위샵 단조, 영화의 모델이 되었던 블라디슬로 수필만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이 영화에서 정말 인상적인 장면이 있죠. 어둡고 추운 건물 안에 스필만이 숨어 있는데 이때 순찰 돌던 독일 장교가 이제 발견을 하죠. 유태인 도망자라는 걸 눈치챈 독일 장교는 스필만에게 신분을 대라고 요구하고 스필만은 피아니스트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현재형인 피아니스트다가 아니라 과거형인 피아니스트였습니다. 그 정도로 전쟁은 참혹했던 거죠. 침묵 끝에 독일 장교는 스필만에게 연주를 명령하죠. 지상에서의 마지막 연주가 될지도 모르는 그 순간 스필만은 온 영혼을 손끝에 실어서 연주를 시작합니다. 그 곡은 바로 쇼팽의 발라드 1번 지단조입니다. 영화 속의 바로 그 연주 장면 오디오를 들으시겠습니다. 네, 연주를 시작합니다. 순서를
네, 영화 피아니스트 중에서 스필만이 그 폐허 속에서 연주한 쇼팽 발라드 1번 G단초였습니다. 이 곡이 굉장히 어렵고 잘 연주하려면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곡이라서 이 전쟁터에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손도 얼어 있는데 이렇게 연주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이 음악을 통해서 인간성을 다시 발견하는 그 마음으로 연주를 해서 이 불가능한 연주를 가능하게 만들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우리는 눈물로 바닷물을 배출합니다. 우리 피에는 아직도 바닷물이 소금이 포함되어 있죠. 이 사실은 모든 생명이 바다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인간의 몸은 지구의 표면과 마찬가지로 65%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최근 읽은 책 시인티아 브라운의 빅 히스토리에서 유난히 눈에 띈 귀절입니다. 참 오래 울었습니다. 한 달 내내 얼마나 많은 국민이 눈물을 흘렸습니까? 세월호의 희생을 모독하고 폄훼하는 싸늘한 말 때문에 더 울어야 했습니다. 아무 해결 없이 잊어버릴까 두려워서 또 눈물이 흐르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 눈물이 모여서 바다가 되고 그 바다가 다시 눈물이 되어 흘러내릴 것 같습니다. 모차르트가 가슴 한가득 눈물을 안고 작곡한 음악 피아노 협주곡 23번 A장조 중 2악장 느리게 들으시겠습니다.
시대의 오선지 위에 양심의 선율을 싣는다. 전혀 다른 클래식 프로그램 국민 라디오 킬링 클래식.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를 제작한 해직 방송인 이채훈이 함께합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8시 잊지 마세요. 네, 사르르님께서 음악 청하셨네요. 브루흐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 G단조, 세라장의 연주, 그 다음에 쿠르트 마조가 지휘하는 드레스덴 필하모닉 연주로 1악장만 들으시겠습니다.
네, 브루흐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 G단조 중에서 1악장 서주와 보통 빠르기로 세라장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사르르님께서 청해 주신 곡이었어요. 브루흐는 바이올린 협주곡을 3곡 작곡했고 또 유명한 스코틀랜드 환상곡이 있죠. 굉장히 희정이 넘치는 곡이라서 쇼팽을 피아노의 시인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 브루흐를 바이올린 시인 그런 느낌까지 들어요. 그 정도로 아주 섬세한 희정이 넘치는 좋은 곡인데요. 그 2악장 따뜻한 햇살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2악장도 좋고 그 다음에 아주 정열적인 3악장도 참 좋은데 오늘은 1악장만 들어보셨습니다. 그 밖에도 음악 청해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K1 오늘님은 이선희의 5월의 햇살 청해 주셨고요. 뿅뿅뿅님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31번 A플랫 장조 시간 때문에 다 못 틀면 3악장이라도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그리고 쇼팽 발라드 1번도 다시 한번 청해 주셨고요. 그 사르르님은 방금 그 브루흐 협주곡 청하시면서 세라장과 레오니드 코간의 연주를 참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킬링 클래식 국민 라디오 청취자님들 중에도 음악 조예 깊으시고 진심으로 음악 사랑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서 좋습니다. 근데 시간 관계상 그 다음 시간에 충실히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다 못 전해드린 것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친구가 한 말이 떠올라요. 그리움이 제일 가혹한 형벌이야. 군사독재 시절 차가운 감옥에서 겨울을 나야 했던 친구가 한 말입니다. 추운 거, 배고픈 거, 맘대로 움직일 수 없는 거, 이 모든 건 내 몫으로 그냥 참을 수 있지만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없는 게 가장 아팠다고 합니다. 사람이 다 그런 거 아닐까요? 코렐리의 라폴리아 변주곡은 이 아득한 그리움을 노래하는 것 같습니다. 라폴리아는 원래 포르투갈의 민속 무곡인데 장중하고 애절한 주제에 의해서 22개의 변주곡이 펼쳐집니다. 열정적이면서 기품을 잃지 않는 선율들이 가슴을 적십니다. 프란스 브리켄의 레코더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